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우리 행성을 살아있게 만드는 과학, 생태학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도신 토끼,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흙. 이 셋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들을 잇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찾아내는 게 생태학의 진짜 재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답은 바로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라는 거대한 하나의 팀 안에서는요, 살아있는 생물부터 공기나 물 같은 살아있지 않은 것들까지 전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눈더신 토끼, 태양, 흙 모두 이 거대한 팀의 아주 중요한 멤버인 셈이죠. 좋아요. 그럼 도대체 이 생태계라는 게 어떤 구조로 또 어떤 규칙으로 돌아가는지 그 기본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생태계는요, 마치 그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리오시카 같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이 계속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의 생물, 즉 개체에서 시작해서 같은 종의 무리인 개체군, 여러 개체군이 모인 군집, 이렇게 점점 커져서 결국 지구 전체, 생물권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쌓인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 작은 연못도 하나의 생태계고 저 광활한 사막도 그 자체로 완벽한 생태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태학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원리가 바로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쪽만 영향을 주는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날이 추워지고 낮이 짧아지니까 토끼털이 하얗게 변해요. 이건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니까 작용이죠. 그럼 반대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숲을 이루어서 땅의 온도를 시원하게 하고 습도를 높여요. 이건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 거니까 반작용이 되는 거죠. 어때요?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 정말 다이나믹한 관계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정말 섬세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시스템이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완벽해 보였던 균형을 무너뜨리는 건 대체 뭘까요? 참 안타깝게도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 인간의 활동입니다. 이건 외면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죠. 1.5도, 이 숫자를 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이 이상은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지구온난화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근데 슬프게도 이번 세기 안에 우리가 이 선을 넘을 거라고 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생태계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갈림길인 셈입니다. 온도가 고작 1.5도 오르는 게 대수냐고요? 아니요, 그 결과는 마치 도미노처럼 번집니다. 물의 순환이 뒤죽박죽돼서 어떤 곳은 물난리가 나고 다른 곳은 바싹 타들어가는 가뭄에 시달리게 되죠. 동물들은 살 곳을 잃고 떠나거나 사라져버릴 거고요. 기록적인 폭염이나 슈퍼태풍 같은 게 이젠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결국 이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바로 우리 식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기후변화만큼이나 어쩌면 더 심각한 위협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서식지 단편화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원래 하나로 넓게 이어져 있던 숲이나 초원이 도로가 나고 도시가 생기면서 마치 유리창이 깨지듯이 조각조각 나뉘는 현상을 말해요. 동물들이 자유롭게 오가던 고속도로가 하루아침에 뚝 끊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서식지가 조각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숲속 깊은 곳, 아주 조용한 곳에서만 살 수 있는 예민한 동물들, 내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살 곳을 잃고 점점 사라집니다.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냐? 숲 가장자리처럼 좀 시끄럽고 복잡한 환경에도 잘 사는 가장자리종들이 차지하게 돼요. 결국 숲의 진짜 주인이 쫓겨나고 엉뚱한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암울한 얘기만 했나요? 자, 이제부터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다행히도 우리에겐 이 문제를 해결할 과학적인 방법, 즉 보존과 복원 전략들이 있습니다. 생물들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서식지 내 보전, 말 그대로 원래 살던 곳을 지켜주는 거예요. 국립공원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죠. 이게 가장 좋고 근본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그게 어려울 땐 서식지 외의 보전 방법을 씁니다. 일단 멸종위기종을 동물원이나 식물원, 종자은행 같은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서 보호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함께 돌아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서식지가 조각조각 끊기는 단편화 문제 기억나시죠? 이걸 해결하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바로 생태 통로입니다. 혹시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녹색 다리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그게 생태 통로예요. 끊어진 숲과 숲을 이어져서 동물들이 안전하게 건너다닐 수 있게 만든 그야말로 생면의 다리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전략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큰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요. 모든 큰 변화는 결국 자연과 나 사이의 아주 사적인 연결,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90%? 어때요? 굉장히 강렬한 숫자죠?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또 그걸 평생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경험의 원뿔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한 정보는 고작 10% 정도만 기억에 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말하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행동으로 옮긴 것은 무려 90%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결국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쉽게 잊히지만 경험으로 얻은 지식은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환경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돼요. 먼저 숲에 가서 흙냄새도 맡고 새소리도 듣고 나무도 만져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각적 경험이죠.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자연이 정말 좋구나, 소중하구나. 이게 바로 성찰의 단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소중한 걸 지켜야지 하는 마음에 길에 떨어진 쓰레기라도 하나 줍게 되는 거죠.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경험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사이클,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에요. 결국 모든 다연교육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뭐라도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 둘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 바로 그게 핵심인 거죠. 자, 오늘 생태계의 기본 원리부터 우리가 처한 위기, 그리고 희망을 주는 해결책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다음에 집 밖에 나가서 산책할 때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전과 다르게 보일까요? 어쩌면 그 작은 시선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